건강의 대명사 녹두. 이것과 같이 드시면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먹던 방법으로 계속 먹게 된다면 뇌질환, 심장마비와 같은 중증 질환을 앓게 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몸을 지키고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섭취법 궁금하시죠?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클릭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녹두의 치명적인 부작용과 섭취 시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아볼게요. 먼저 소화불편 및 가스 생성입니다. 녹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소화 시스템이 약하거나 평소 섬유질 섭취가 적은 사람들은 복부 팽만감, 가스,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녹두를 처음 섭취할 때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녹두를 조리하기 전 충분히 불리고 물에 여러 번 씻어내면 소화를 돕고 가스 생성을 줄일 수 있으며 소화가 민감한 사람들은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녹두는 신장 결석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녹두에 포함된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형성할 수 있는데요. 특히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녹두 섭취를 주의해야 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결석 형성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신장 결석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녹두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녹두는 저혈압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두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 환자에게는 유익할 수 있지만 저혈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질 위험이 있는데요. 저혈압이 있는 경우 녹두 섭취량을 조절하고 섭취 후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이 나타나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혈액 희석제와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녹두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경우 과도한 섭취가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요.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은 녹두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으며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녹두는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녹두에 포함된 고이트로겐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어 요오드 결핍이 있거나 갑상선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녹두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고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녹두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50에서 100g 정도입니다. 저희는 녹두가 제공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량인데요.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 식사 패턴, 활동 수준에 따라 적절한 섭취량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질환이 있거나 특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으며 녹두는 고단백 식품이므로 과다 섭취 시 소화 문제나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두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녹두와 함께 섭취할 때 영양학적으로 몸에 좋지 않은 식재료 3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시지, 햄, 라면과 같은 고나트륨 식품입니다. 고나트륨 식품과 녹두를 함께 섭취하면 체내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녹두는 이뇨작용을 촉진해 체내에서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고나트륨 식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나트륨 과잉 섭취로 인해 신장이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녹두를 섭취할 때 가공된 고나트륨 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나트륨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 나트륨 배출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와 같은 옥살산이 많은 음식입니다. 옥살산이 많은 음식과 녹두를 함께 섭취할 경우 신장 결석 형성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형성할 수 있으며 신장 결석의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시금치와 같은 음식과 녹두를 동시에 많이 섭취하면 옥살산과 칼슘이 결합해 결석 형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옥살산이 많은 음식과 녹두는 동시에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신장 결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음식 섭취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섭취해 결석 형성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와 같은 산도가 높은 음식입니다. 산도가 높은 음식은 녹두와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녹두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소화 과정이 복잡할 수 있는데 산성식품은 위산을 과도하게 자극해 소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는 특히 위가 약하거나 소화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도가 높은 음식은 녹두와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녹두를 섭취할 때는 소화가 편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녹두와 산성 음식을 먹을 경우 소화를 돕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음식들을 녹두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녹두가 제공하는 건강상 이점을 감소시키거나 특정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면 녹두와 함께 섭취하는 음식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녹두는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식재료입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녹두의 효능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대표적인 녹두의 효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녹두는 해독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체내 염증을 완화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전통 한방에서도 해열과 해독제로 많이 사용되며 피부 질환이나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녹두는 체온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여름철 해열제로도 유용합니다. 또한 녹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운동을 촉진하고 소화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며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불량을 완화할 수 있는데요. 녹두는 소화가 잘 되고 위장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소화가 약한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녹두는 노화 방지와 세포 손상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드름과 같은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피부 염증을 줄이고 진정시키는 성분들이 있어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미백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혈관 건강에도 녹두는 큰 도움을 줍니다. 녹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과 섬유질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 내 염증을 줄여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녹두의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며 심장병과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혈당 조절에도 유익한 녹두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고 당뇨병 환자들에게 적합합니다. 녹두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이로 인해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유익한 성분들을 제공하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녹두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며 이는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조절을 돕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필요한 단백질과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어 건강한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아울러 면역력 강화에도 녹두는 효과적입니다. 녹두는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백혈구의 기능을 활성화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데요. 감기나 바이러스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전반적인 면역력을 강화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간 건강 보호와 간 해독을 돕는 역할도 녹두의 주요 효능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간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고 간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음주 후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며 간 건강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유익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녹두는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며 마그네슘은 칼슘 흡수를 돕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뼈 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막아주며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 예방에도 유익합니다.
마지막으로 체내 염증을 완화하는 녹두는 항염증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관절염이나 피부 질환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전반적인 염증 감소에 기여하여 만성 염증성 질환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녹두는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품으로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켜 다양한 건강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현미입니다. 현미는 정제되지 않은 곡물로 녹두와 함께 섭취하면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체내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요. 또한 현미에는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셀레늄 등이 풍부해 신진대사와 면역력 증진에도 기여하며 녹두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근육 형성 및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현미와 녹두를 함께 넣어 현미 녹두밥을 만들면 됩니다. 현미밥에 녹두를 추가해 밥을 지으면 건강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한 끼에 조화를 이루며 나물류나 김치와 함께 곁들이면 더 균형 잡힌 식사가 완성되는데요. 이 조합은 변비 예방과 혈당 관리, 장 건강 개선에도 유익합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녹두와 함께 섭취 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며 면역력 강화와 염증 억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C, K, 칼슘, 섬유질이 풍부해 뼈 건강을 증진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데 유용한데요. 브로콜리에는 항암 성분으로 알려진 설포라판도 포함되어 있어 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브로콜리와 녹두를 활용해 브로콜리 녹두전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다져 녹두와 함께 갈아전을 부쳐 먹으면 간단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은 요리가 되는데요. 이 방법은 반찬이나 간식으로 섭취하기에 매우 적합하며 건강한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녹두와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피부와 모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 E, C, 칼륨, 섬유질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을 촉진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기여하는데요. 또한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은 녹두의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를 도와줍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아보카도 비빔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잘게 썬 아보카도와 녹두, 각종 나물, 고추장을 함께 비벼 먹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한 그릇 식사가 완성되는데요. 아보카도의 부드러운 식감과 녹두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새로운 비빔밥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녹두는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되며 신선한 녹두를 고르고 적절하게 보관하는 것이 그 맛과 영양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녹두를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맛있는 녹두를 고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신선한 녹두는 밝고 선명한 녹색을 띠며 색이 고르고 검게 변한 부분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녹두는 색이 흐려지거나 어두운 색을 띨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또한 크기가 일정하고 둥근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크기가 고르지 않거나 깨진 녹두는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매끈하고 단단한 것이 신선한 녹두의 특징인데요. 부드럽거나 지나치게 건조된 녹두는 오래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냄새도 중요한데 이물질 냄새 없이 깨끗한 냄새가 나는 녹두가 좋습니다. 또한 곰팡이 냄새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두는 습기에 약하므로 건조한 상태에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기 중의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밀봉하는 것이 좋은데요.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직사광선이나 열에 노출되면 녹두가 빠르게 산패하고 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채소 칸에 보관하면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장기 보관이 필요하다면 녹두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할 수 있는데요. 냉동한 녹두는 필요할 때 꺼내어 해동 후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보관할 때 건조제를 함께 넣으면
습기 발생을 줄여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녹두를 제대로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을 잘 활용하면 녹두의 영양과 맛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올바른 보관 방법을 통해 녹두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녹두를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녹두를 제대로 고르고 신선하게 보관하여 조금 더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만약 맛있고 신선한 제품을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녹두는 우리 몸에 좋은 식품으로 적당히 그리고 올바르게만 먹으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